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따로 타자를 치지 않을 예정이고, 그래서 뭐 글자는 없을 테니까 일단 방송으로만 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카테고리에 뭐 투자 관련 카테고리도 있고, 뭐 단타 관련돼서도 일단 시장에 유행하는 종목 혹은 단타, 그래서 그거를 굴려서 복리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공부나 아니면 자기를 좀 몰아 세우는 어떤 원칙이라는 이유로 몰아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다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저도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몰아세울 일은 아니고 차근차근 해 가야 되는 거고,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좀 빨리 열심히 했던 거는 있지만 그건 제가 성격이 급했던 거고, 그렇지만 투자에 관련돼서 뭐 쪽박을 찼다든지 마이너스가 나서 뭐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시간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저는 합니다. 타이밍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맞을 수 있지만 그걸 타이밍을 까지 맞추려고 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내가 맞더라도 시간까지는 나의 뭐 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일봉 차트 보는 사람은 월봉 차트 보는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틀리죠. 단위가 1년인 거랑 이제 월 단위를 보면, 월봉으로 치면 12개의 어떤 기간이 있다면 12개의 칸이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짧게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단타는 좀 배제를 하고, 시간과 좀, 그러니까 내가 언제가 됐든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간을 난 1년 만에 두 배를 벌겠다, 뭐 10배를 벌겠다, 이런 시간과와 싸우면 저는 대부분 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시간과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좋은 기업을 고르고 좋은 기업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시간과 싸우게 되면 실망하고 나중에 뭐 올랐다 뭐 혹은 내렸다 이러면서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가지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투자는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메이커를 보고 혹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집을 보고 수도는 잘 나오는지 뭐 물은 새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단지 그게 용어가 좀 다를 뿐이고, 그런 용어는 다 필수적이죠. 처음에 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남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를 찾고 시장을 보는 경우가 있겠죠. 저는 아파트를 찾고 시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강남을 보고 들어가진 않아요.
비싼 동네는 잘 안 들어가는 거고, 정말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옷을 살 때도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라 상식적이죠. 같은 가격에 좋은 기업이 있는지 찾고, 뭐 예를 들면 AS라는 경우도 회사가 좀 안정돼야 AS가 가능할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할 거고, 상식적인 거죠. 될 거다 이런 거는 상식이 아니라 예상치잖아요. 안 될 가능성은 일부, 우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살 때도 아, 이 차가 유행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예상은 하겠지만 좀 공부는 하잖아요. 이 회사는 왜 될 거고 안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 없이 좀 막연하게 돈이 된다나 혹은 돈이 될 것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제 용어가 좀 많이 걸리죠. 특히 회계 용어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처음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 용어도 어렵고, 듣다 보면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부채라든지 버는지 현금은 얼마 있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위험성은 피하죠. 적어도 이 정도는 피해야 됩니다. 현금은 많아야 AS 될 거고, 신사업을 하든 뭐든 될 거고, 그러려면 부채도 좀 적은 편이 좋을 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고만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가게 장사, 뭐 옷 장사를 갔는데 옷은 많은데 장사는 안 되고 옷만 많아요. 이런 기업 현금 떨이로 팔잖아요. 결국 마감에. 상식적이죠. 그런 기업들은 재고로 현금으로 두는 건 아니고 유동자산, 당좌자산에서 실제 현금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몇 개 보셔도 일단 위험성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위험성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다고만 생각하지 리스크로 생각 안 하는 부분들 많아요. 유독 주식에서만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은 생각하는데 벌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돈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현금이 없다 이러면 저희가 AS를 감안해서라도 옷을 안 산다든지, 실제로 옷만 많고 재고 많으면 그냥 떨이로 사지, 실제로 그거를 아 이거 뭐 신고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유지를 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AS 받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너무 주식에 대해서는 딱 분명하게 좀 갈리더라고요. 아예 어렵다, 아예 접근 불가, 혹은 나 자신을 너무 주식에만 일상생활을 매몰하게 만드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예금만 하나를 보고 대출 하나를 봐도 인터넷 좀 찾아보잖아요. 인터넷 좀 찾아보고 또 주위에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왜 주식 투자할 때는 묻지 마라 하는지 그런 부분만 좀 경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이율, 뭐 적금 넣으면 적금 이율 다 비교하잖아요. 각 회사마다. 적어도 그 정도 노력만 해도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뭐 채권이었었든지 이율, 채권 이율, 금리
미국의 어떤 시장, 중국의 시장, 일본의 시장, 영국이, 유럽이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까지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정말 글로벌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시장 전체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시장 전체가 떨어져서 같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처럼 그런 이제 위험성은 누가 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걸 배제하고 일반적으로서는 그런 대출 이율 알아보듯이 주위에 알아보고 어떻게라도 조금 더 벌고 어떻게든 적게 내는 이런 기업들은 똑같이 그 정도 노력만 기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일단은 또 실패하는 경우는 욕심이 좀 큽니다. 소액으로 100만원 하는데 한 5천만원 벌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주식으로는 몇 배를 생각하는지 이해를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도 10%에서 30% 내외에서 버는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주식을 하면 꼭 몇 배를 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주식만 하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기업이 8배 벌지는 않잖아요. 1년에. 내가 장사를 한다고 치면 1,000만원을 시작하는 게 8천만원으로 갑자기 매출액으로 뛰고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단지 시장에 따라 좀 싸게 되면 사는 것 뿐이지, 내가 살 때부터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30%벌 건지 뭐 10% 정도에 팔 건지, 혹은 뭐 길게 봐서 2배 정도까지, 이 정도 가치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좋은 거지. 자기가 정해서 이때부터 한 달 뒤에 2배 오를 거야, 이건 신이죠. 과거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측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죠.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1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는 힘들다라는 게, 저도 20년 넘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매수할 때부터 매도는 내가 얼마 정도의, 예를 들면 저평가다 이러면 정상가에 내가 얼마에 팔겠다, 혹은 상승인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내 기준에 맞다, 예측한 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미련을 두지 마세요.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욕심이고, 그러면 점점 어떤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너무 높게 잡는, 회전율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전율을 올리고 새로운 기업도 찾는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한두 종목, 괜찮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그게 이성적일 겁니다.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소액이라도 항상 현금화 시키는 부분이 그 욕심을 좀 버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액이라고 너무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있죠. 처음에 단기로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장기로 가. 이거는 일단 팔고 나와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단기로 들어가서
이익을 벌었으면 장기로 들어갈 때는 장기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기로 해보니까 돈이 얼마 안 돼. 근데 주식은 오르고 있으니까 장기로 더 봐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단기면 단기대로 현금화 시켜야 되고, 장기면 장기대로 현금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갑자기 넘어갈 일도 없고, 장기로 했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고 단기로 팔아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 없이 단지 뭐 돈이 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팔아버리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주위에 뭐 돈이 됐다 이러면 그냥 팔아라, 뭐 아니면 뭐 장기로 갑자기 돌리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장기면 장기, 단기면 단기 구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신도 아닌데 팔아라고 했다가 더 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리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라는 분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조금씩 모았을 때부터 되는 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다고 갑자기 투자 능력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갑자기 투자 능력이 없진 않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준비를 해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신은 몰아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말 익히듯이 외워둘 필요는, 꼭 외워야 될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뭐 현금 보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돈이 모여야 돈이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돈 모아서 돈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바로 잃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 봤어요. 분명히 능력은 없을 때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경험도 없이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성공해서 뭐 벼락부자 되는 분들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투자는 10만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시작부터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경험치를 쌓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맞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만드는, 가치관 확립하는 게, 가치관 확립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전업 투자에 관련돼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업 투자는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건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쉰다고 생각한 게 벌써 이제 오래돼서 한 건데, 전업일수록 현금화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업은 특히나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는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고, 무조건적인 장기보다는 적당선의 장단기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각자의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자신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내 당사자는 얼마고, 유동현금은 얼마고, 저는 부채는 없으니까, 부채는 없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얼마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전업은 뭐 금액은 뭐 크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적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1년에 10%는 벌을 수는 있겠다 싶을 때 했는데 그게 생활비가 되고 거기서 저축이 되는 상황이면 그게 맞는 거죠. 저처럼 좀 소비 비용이 좀 많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600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600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7,200원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깔고 거기서 플러스 저축을 하려 그러면 대충 1년에 1억 정도 벌어야 되거든요. 대충 못해도 7천, 거기서 이익을 보려면 1억 이렇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죠. 소비가 많죠.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버는 건 버는데 그만큼 너무 써버리면 그게 버는 건 아니니까. 직장인이었으면 그렇게 썼겠지만 일단은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전업을 하게 되면 소비를 직장하고 투자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한 월 1,500 정도 벌었다, 그래서 한 800 썼다, 그만 그래도 700은 벌었을 건데, 전업에 됐을 때는 월급이라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언제 현금 흐름이 잘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결론은 투자는 어렵지 않을 거고, 기본 용어만 조금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듣다 보면 처음부터 뭐 귀에 들어오진 않겠죠. 저는 100만원이면 1년에 뭐 10만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거기에서 쫓아가는 방향을 찾는 게 낫지. 100만원에서 10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너무 리스크 큰 거부터 쫓아가게 됩니다. 일단 모르지만 오를 것 같아 이런 종목이 아니라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종목부터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내가 대출이 5%인데 나는 1년에 7% 정도 해서 세금 띄고 2% 정도 나는 생계에 마진을 남기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거죠. 내가 연간 7%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간 생활비가 10%가 내 자금으로 봤을 때 10%가 생활비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러면 적어도 성장률이 10% 되는 기업들을 찾겠죠. 성장률이 10% 되는데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싸게 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들어가겠죠. 자기 어떤 연간 목표에 따른 기업이 틀려지는 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ROE라든지 PE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10배로 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기업들은 소용이 없죠. 무조건 성장성, 무조건 오를 것이야, 막연하죠. 막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실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 자신의 어떤 기업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너무
있고 복잡하고 대기업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ETF가 아니면. ETF를 할 거면, 대기업을 할 거면 ETF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 업체, 사업이 구조가 단순하고 관계사도 단순한, 사업 보고서도 아주 단순한, 그냥 오늘 책 한 권 읽었다, 오늘 이번 주 다 읽을 수 있다, 이럴 정도의 사업 보고서가 깔끔한 이런 기업들을 먼저 들어가서 내 목표 수익률과 맞는지 비교를 하는 것들이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가셔야지. 너무 큰 기업, 그러다가 뭐 지분구조, 상속, 증여, 뭐 여기까지 가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 혹은 5%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수익에 맞는 기업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너무 처음부터 막연하게 오르면 좋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어떤 수치상으로 맞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나는 연간 수익률이 10%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ROE 성장률 10%를 찾게 되겠죠. 혹은 나는 턴어라운드를 좀 중요시 한다, 복귀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 10%를 가져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막연하게 오르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수익률을 정해놓고 수익률이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좀 더 가져가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하는 거지만, 저는 현금화 시키는 것들이 버릇이 되는 부분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소액이 커져서 나중에 돈 운영을 할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뭐 투자 관련돼서 유튜버들 보다가 저렇게 투자를 힘들게 해야 되나 싶어서 너무 원칙 하는데, 원칙은 매수매도예요. 원칙은 매수매도고, 나는 빚이 없었으면 좋겠어, 딱 이게 원칙인 거고, 나는 그래도 현금 많은 회사가 좋아, 그건 원칙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원칙들이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원칙은 간단해야 됩니다. 나는 빚은 없고 현금도 많은 회사에다가 좀 적당히 성장하고 있어, 이런 기업 딱 뭐 3가지 4가지에 압축돼서 기업을 보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을 확인하지 않고 뉴스만 보고 절대 내동매매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서 너무 단타, 유행 이런 쪽으로 뭐 유튜버 쪽으로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는 제 지인들이 그러진 않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